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별다른 썸네일 마땅치 않아서 그냥 공이 있길래 제가 또 축구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축구하다가 발목을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좀 조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운동은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방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헬스 갔다가 왔습니다. 자, 우르르 굴려놓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열로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번 영상부터는 잠깐 개념 강의를 바로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 일단은 문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수능 완성 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편에 수능 완성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 우리 풀었던 수특들 그리고 자의들이 쫙 지나갑니다. 다 복습하셔야겠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영상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많이도 했다 우리. 진짜 많이 했다. 바로 여기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로 EBS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문제 체크하고 1, 2, 4, 3 네. 자, 갈게요. 2번 그림은 대륙 이동의 증거다. 우리 대륙 이동의 증거는 크게 몇 가지 있었냐면은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 보시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의 연속성. 첫 번째는 고생대 화석분포 연속성,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그리고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오레수특에도 등장하고 있다. 또 남극의 빙하분포 연속성, 빙하에서 퇴적된 돌 빙태석과 뒤에 떨구는, 그리고 차흔, 마찰의 흔적으로 긁고 간, 빙하가 긁고 간 요 흔적, 이렇게 두 가지. 또 지질구조 연속성, 뭐였냐? 북아메리카 동쪽의 에팔레치아, 유럽 서쪽의 칼레도니아.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 육칼, 육개장 칼국수, 육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원동력으로 등장하는 멘틀 대륙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해서 등장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고, 이 멘틀 대류설 이후에 해저 확장설. 왜요? 멘틀이 열대류에서 찢어 발산형 경계, 그러면 해령이 생겨서 새로운 해양지가 생겨. 지구의 평면은 유한하죠. 지구가 무한한 공간이 아니죠. 벌어지는 곳이 있다면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들어가는 곳이 뭐겠어요? 해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 갖고 마지막으로 윌슨의 변환단층 까먹으시면 안 되고, 변환단층 발견하고 그다음 판구조론, 그리고 최근에는 플룸구조론까지 가고 있는 요 흐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갈게요. 자, 그래서 대륙이동의 증거로서 지질구조 연속성 우리 방금 하고 왔는데, 자, 여기 유럽 쪽에 있는 요 산맥 뭐라고? 육개장 칼국수. 바로 요게 유럽 쪽에 칼레도니아, 그쵸? 그리고 이쪽에 에팔레치아 이렇게 있다는 거. 얘네들은 언제 생긴 거죠? 고말 중초 판기아 때, 고말 꽝 부딪힐 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생대 말에 생긴 친구들이고, 그거는 대충 2.5억 년 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억 년 전 요걸 통해서 보시면 되지. 고말 중초 여기죠.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여기. 그래서 2.5억 년 전이다. 야, 빙하의 흔적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빙하의 이동 흔적, 얘가 이제 마찰의 흔적인 찰흔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긁혀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남극을 중심으로 옛날에 얘네가 대륙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대륙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판게아로 붙어 있었을 텐데, 그때 빙하가 이렇게 극지방에서부터 저위도 지방으로 확장하면서 긁고 간 흔적이 남아 있다. 가나 모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 증거 맞고요. 페이크가 이런 거지. 베게너가 주장한 거는 그 해안선 모양의 연속성을 통해서 세 가지의 유사성을 통해서 고생대 화석분포 연속성, 남극 빙하분포 연속성, 지지구조 연속성, 이게 베게너가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지자기 분포의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땡이야. 플룸 구조론 땡이야.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고지자기라던가 플룸 구조론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조선시대에 스마트폰 썼다, 이건 똑같은 말이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에서 산맥의 형성 시기는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시기 우리 외우기로 했죠. 이거 언제? 그치, 3천만 년 전. 신생대 3천만 년 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외워주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 땡. 같은 시기 아니죠. 얘네들 언제? 고생대 말 2.5억 년 전. 나에서 빙하 이동 흔적은 대륙 이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냐? 요런 거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강아지랑 초콜릿 같은 거야. 완전 관련 없는 두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뭔가 연결을 시키면서 그럴싸하지 않아? 라면서 페이크를 거는 건데, 빙하의 이동 흔적은 이 극지방을 기점으로 애들이
저위도 쪽으로 확장될 때 긁혀나간 모양이 빙하의 이동 흔적인 거고, 이거랑 별개로 대륙 이동 자체는 멘틀 대륙에 의해서 주된 이유는 뭐 이거 외에도 뭐 그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 이거는 별개라고. 얘랑 얘가 동치의 과정인지 혹은 인과관계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돼요. 둘은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자, 3번 가겠습니다. 음양층식 자료, 음양층식법이 뭐였냐면 바로 뚱땅 튕겨오는 요걸 통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음파를 빵 쏴. 보통 음파는 1500m/s로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때 얘가 뚱 쏴.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저 배에서 뭘 측정하는 거죠? 왕복 시간을 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아는 거냐? 음파의 속도에 왕복 시간을 곱하면은 왕복 거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궁금한 수심이 얼마?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수심은 뎁스는 VT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수심이 좀 중요했죠? 그렇죠. 6km 외워주셔야 된다. 자, 6km라는 수심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해구가 보통 6km보다 깊다라고 평가원에서 줬었어요. EBS에서. 그러니까 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면은 딱 계산해 보시면은 딱 6km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료에서 왕복 시간이 8초보다 큰 지점은 아무래도 해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8초보다 왕복 시간이 크면 무조건 다 해구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어떤 심해적 평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 태평양에 위치한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서 음양측심을 했는데 A, B에는 각각 해령이나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우리 공부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거는 무슨 뜻? 둘 중에 하나는 해령이고 하나는 해구니까 맞춰라 그 뜻이죠. 봤더니 A 같은 경우는 숫자가 여기 압도적으로 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각 지점들 다 V 곱하기 T 나누기 2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각각의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돼. 보시면 여기가 지금 8초보다 압도적으로 큰 시간이 큰 지점이 하나 존재하지.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서 해구가 있는 지역일 거고, A 지점이. B 같은 경우는 쫙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지금 왕복 시간이 작죠. 이곳 같은 경우는 해령은 바다 해 고개 령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수심이 좀 얕습니다. 그래서 왕복 시간이 제일 짧은 이때가 바로 여기가 중심 해령이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확히 해령을 타겟해서 정확히 B3 지점에 해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령과 가장 근접한 어딘가를 타겟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뭔 얘기냐? 해령을 심플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심플하게 이렇게만 하고 열국 여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있다 쳐봅시다. 우리는 이 위에서 배를 타고서 다니면서 뚱땅 쏠 거예요. 그때 정확히 해령의 꼭지점 부분, 이 극점을 타겟해서 딱 쳐서 딱 올라올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지. 지금 B3의 그 왕복 시간이 제일 짧긴 하지만 여기를 정확히 타겟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여기에 가장 근접한 지점을 이렇게 좀 찍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B2, B3, B4, B5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B3 지점이 이 해령 중심과 B3가 찍은 요 지점이 여기랑은 제일 근접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여기를 찍었다가 왔다라는 근거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진짜 약간 조금 제가 오버하는 건데, 만약에 해령에서 측정한 수심이, 딱 해령 중심에서 측정한 수심이 정확히 1500 곱하기 여기에 등장한 4.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기에는 이 자료로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해령의 키워드가 뭐다? 이게 중요하지. 해령의 키워드는 뭐다? 얘를 기준으로 거의 얼추 대칭일 거다. 왜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기를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을 거니까. 요 정도. 해역 A는 열곡이 존재하나요? 자, 해역 A는 뭐예요? 해구가 있는 지역이야. 즉 무슨 경계? 그렇지, 수렴형 경계란 말이죠. 열곡은 뭐예요? 발산형 경계야. 그러면 수렴과 발산, 부딪히는 건 찢어지는 게 동시에 될 수 있어? 당연히 없죠. 헛소리입니다. 해역 B에서 판의 두께는 B3에서 얇냐? 지금 뭐랑 뭘 비교하냐면 B1과 B3인데, B3는 지금 가장 해령과 근접한 지점을 찍은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근접한 지점이고 가장 야들야들하게 찢어져가지고 막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판의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제일 얇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두꺼운 거지. 해령에서 막 찢어져가지고 피나고 있는데 거기가 피부가 제일 얇은 거지. 그래서 판의 두께는 B3에서 제일 얇은 게 맞고요. 그리고 판 경계에서의 화산 활동은 해역 A는 해구 있는데 해역 B는 해령 있는 데라고 했는데, 화산 활동은 어디가 더 활발할까요? 그렇죠. 찢어져가지고 막 마그마가 바로바로 무글무글 올라오고 있는 요 B 지역이 해령 있는 지점이 훨씬 활발할 거다. 자, 포인트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 해저 확장설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각각 포인트 잡고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저 확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틀이 대류해서 찢어지면은 해령, 지구는 유한한 공간이니까 들어가는 곳이 생겨 해구. 그 중에서 해구에서 포인트는 요거지. 이 정의 꼭 외워달라 그랬죠. 섭입대, 베니오프대,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지진의 근원지인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요 지역. 그리고 요 지역을 위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복습하셔야 돼요. 해구 쪽을 봤으면 이제 시선은 어디로 옮겨? 해령 쪽으로. 자, 해령의 키워드는 뭐였다? 아까 해구는 키워드가 섭입대였고요. 해령은 키워드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복습시켜 드릴게. 해령이랑 가까운 A 지역, 해령이랑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B 지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령에서는 지금 따끈한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겁나 뜨겁고 해양지각 연령은 최소로 잦고, 그죠? A, B 온도 어디가 높게요? 당연히 A, 그죠? 저 뜨거운 해령과 근접하니까. 나이는요? 당연히 B. 저기서 생기고 해구로 가면서 소멸, 저기서 태어나고 해구에서 사망. 그러면은 해령에서부터 거리가 먼 B 지점이 더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해저 퇴적물 두께는 B입니다. 왜? 우리가 지원 범위에서 별다른 말 없으면 해저 퇴적물이 퇴적되는 속도는 온 바다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녀석이 내 머리 위에 많이 쌓였겠지 가시면 되는 거고, 2024년 수능 특강 지구와 원 2.4번과 3.3번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 수심도 물어봅니다. 수심은 어디가 더 깊냐? 바로 먼 지점, 해령으로부터 먼 B 지점. 왜? 해령은 바다, 해, 고개, 령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간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수심은 이 해수면에서 재는 거예요. 해령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좀 수심이 얕은데 여기서부터 멀어지고 해구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애가 점점점 해양지각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커지고, 그래서 해양지각, 해양판이 전체적으로 침강하기 때문에 동일한 해수면 높이라 가정했을 때 수심은 훨씬 더 깊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이라는 키워드를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고지자기 분포. 고지자기 분포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해령 주변에서 제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양지각에서의 잔류자기를 확인을 하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정자극기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왜? 해령에서 태어난 해각지각은 지금 몇 살? 0살. 지금 right now란 말이에요. right now 자극기 그럼 기록이 되겠죠? 자기장이. right now 자기극은 뭔데? 정자극기. 그러니까 당연히 정자극기가 기록이 되겠지. 당연한 얘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뭐 포인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서양은 고말 중초, 중생대 초부터 확장만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해구가 없다는 포인트. 한마디로 판에 생성만 있다는 포인트. 해구는 태평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구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사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의 고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링 오브 파이어. 해구에선 거의 다 판에 소멸만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태평양은 물론 동태평양 이런 게 살짝 있긴 하지만 판에 거의 소멸 위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쫙 벌어지고 여기는 쫙 줄어들면 쫙 돌아가지고 또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 수도 있겠죠. 미래에. 가겠습니다. 요 정도. 개념 복습까지 해주는 친절한. 갑시다. 자, 4번. 4번 개인적으로 전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라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이렇게 적어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왜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라는 이야기는 잠깐 넣어두세요. 알려드릴게. 자, 그림은 어느 해령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난 건데 점선은 생성식의 같은 지점을 연결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해령의 키워드는 뭐였냐면은 분명히 대칭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실제로는 대칭이 아닐 수도 있다. 요 그림 보시면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의 해양지각 나이 분포를 나타낸 건데 빨간색이 0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라데이션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은 같은 나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늘색 지점을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이는 동일해. 대서양 중앙해령은 동쪽은 요만큼 그 시간 동안 확장을 했죠. 이에 비해서 대서양 중앙해령의 서쪽 지방은 지금 이만큼 확장했잖아. 그쵸? 지금 어디가 더 그러면은 해령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 서쪽 중에 어디가 더 확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간 서쪽이 요만큼밖에 못 간 동쪽보다 훨씬 빠른 거지. 이만큼 갔잖아. 슈악. 여기서는 요만큼. 그죠? 실제로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의 확장 속도는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령을 중심으로 서쪽 지방이 더 빠릅니다. 빨라요. 이 자료 보시면 이 자료는 지금 실제로 연령이 같은 지점을 봤을 때 여기가서 지금 해령 중심이니까 여기서 막 생기고 있겠지 애들이. 근데 같은 나이를 지점을 이어봤을 때
여긴 이만큼 갔는데 서쪽은 서쪽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왼쪽은 이만큼 갔는데 여긴 요거밖에 안 갔죠. 얘를 좀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애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얘네들은 나이가 똑같은 지점이란 말이에요. 즉 같은 시기에 생성된. 근데 지금 얘는 요만큼 간 거에 비해서 동쪽은 요거밖에 못 갔어요. 여기가 더 왼쪽 지방이 더 확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방위표 하나를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문제에서 넣어줬으면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면 이거를 우리가 대서양 중앙해령 해령이라고 보고서 분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시기 같은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쨌든 그렇다. 예스. 훌륭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해령을 축으로 판이 확장되는 속력은 봐봐, 뻔한 거 물어보는 거지. B 포함된 판이 빠르냐? A 포함된 판은 왼쪽, B 포함된 판은 오른쪽인데 여기가 빠른 거는 이쪽 A 쪽이 더 빠르죠. B 포함된 판이 느리죠. 자, C에서 해양 지각의 절대 연령은 600만 년보다 많은가? C 이 친구는 600만 년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이어보죠.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600만 년 전에 얘는 태어나 있었어. 그러니까 C가 태어난 거는 시간을 더 돌려야 돼. 600만 년 전보다 더 이전에 여기서 막 태어나고 있었겠지. 해령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00년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고지자기 분포는 해저 확장의 증거가 당연히 되고요. 그죠? 야, 좋습니다. 자료가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 5번. 홈즈의 멘틀 대류설. 대륙이 있고요. 멘틀이 상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 찢어져요. 찢어지다 보니까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니까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화산섬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바다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바다가 이렇게 저 새롭게 생긴 섬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각 아래에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 멘틀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은 100km부터 400km까지 연약권이죠. 오케이, 고체 상태의 멘틀은 고체. 뭐만 액체? 그치, 외핵만 액체. 이응 했었잖아요. 외핵, 이응, 액체, 이응. 그쵸. 나머지는 다 고체. 그래서 외핵이 액체잖아. 핵은 근데 무슨 성질? 철질이잖아요. 철과 니켈. 철질인 외핵이 돌아. 한마디로 그래서 전기가 형성돼. 전기는 뭘 유도해? 자기를 형성해.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 이게 기본적인 그 스토리 라인이었잖아요. 자, 여기죠.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액체 외핵이 회전해.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대륙의 이동 분포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고지자기 연구. 이렇게 가는 거지. 이야, easy, squeezy, busy. yeah.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는 해령과 함께 변환단층이 발생한다.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발사한형 경계죠. 해령은 발사한형 경계죠.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죠. 지금 발산이랑은 당연히 호응이 되니까 맞는데 발산이랑 보존이 호응된 리가 없죠. 땡. 멘틀 대류설 발표할 당시에 원동력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암기죠, 암기. 이 팩트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스토리라인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대륙 이동설, 그다음 멘틀 대류설, 그다음에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대충 시기가 언제냐면 대륙 이동설은 1915년, 멘틀 대류설은 1920년대 후반, 그다음 해저 확장설은 1960년대 정도예요. 1960년 중반, 초중반 2년인가 이렇고요. 판구조론 상당히 최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 당시에 대륙 이동설 납득됐다고? 안 됐다고. 원동력 설명 못해서. 자, 멘틀 대류설 그 당시에 보세요. 시기를 보시면 이때 당연히 납득 안 됐고 15년을 기준으로 20년 후반이면 거의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때 일종의 카더라 통신 같은 거야. 아, 이거 약간 이게 한 10년 전에 백인 아저씨가 말했던 거 이거 아마 멘틀 대류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은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지. 얘가 그때 당시 학습기에 납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거의 한 또 40년 정도 지나간 후에 제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그 독일의 유보트 잡으려고 연합군에서 막 대서양 음파 수중 아까 음파 측정했잖아요. 그걸로 수중 지도 그리다 보니까 해령도 발견해 해구도 발견해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얘네들이 한 62년 정도 돼서 야, 이거 그때 맞는 말이었네 했던 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둘 다 그 당시에는 납득되지 않았다. 오케이? 좋아요. 요거 큰 흐름 잊지 마시고. 자, 가겠습니다. 자, 3, 5, 4, 2, 3, 5, 4, 2.
자, 7번. 어우, 좋은 문제. 7번 좋은 문제. 요 자료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쳐놓고 연습을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하기 부분 포. 자, 해령의 키워드는 별다른 말 없으면 대칭이 키워드고요. 나는 가의 XX 프라임 구간에서 XX 프라임. 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양 지역의 나이 분포를 지금 본 거네. 오케이. 자, 해령의 키워드는 대칭뿐만 아니라 해령에서 뭐가 생성되죠? 그렇지. 새로운 해양 지역이 생성되니까 나이가 해양 지역의 나이가 몇 살? 0살. 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X축, Y축, 단위 그리고 플러스로 각각의 절편값들 요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편값 즉 이 그래프와 축이 만나는 지점들 요런 데죠. 요런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나이가 0살인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해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해령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대칭이라 그랬잖아. 이 해령을 각각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때요? 어때요? 연령이? 해양 지역의 나이가 대칭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 나자료만 보면 안 되죠. 가자료도 같이 보셔야 돼. 가자료를 함께 봤더니 이 고지자기 줄무늬가 등장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뭐? 해령이? 대칭일 거니까 대칭적으로 나타내는 거를 찾아주시면 X와 X 프라임 정확히 가운데를 짝 짚으면 여기죠. 여기란 말이야. 거기에서 또 정확히 가운데에 해령이 위치하죠. 거기에서 다시 또 정확히 가운데 여기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이렇게 잘라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잘라주면은 실제로 고지자기 줄무늬도 얘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대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령 얘는 구조고 우리가 경계로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얘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죠. 발산형 경계. 자,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이거 사실 여기서 설명드린 거랑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결국에는 다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나옵니다. 해령 있는데 거기서 발산. 그래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해령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확장을 시키니까 가운데에서는 바라락 긁히겠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바라락 긁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진이 생겨요. 요게 바로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고 긁히기만 하니까 천발 지진만 생긴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는 요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얘네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같은 각만 돌아요. 각 속도가 동일해. 각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령이 확장될 때 각 속도가 동일해서 축과 거리가 만약 가까운 지점은 요만큼 요 각도를 돌기 위해서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는데 얘에 비해서 좀 거리가 멀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지점 같은 경우는 얘보다도 같은 각을 돌려면 많이 돌아야 된다는 거지. 극과 가까우면 조금만 돌아도 그 각이 성립이 되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멀리 있는 애는 뱃살이 이렇게 나와서 더 많이 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선 속도에 차이가 생기잖아. 같은 선 거리의 이동 거리에 차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래 쥐어짜듯이 드르륵 트는 거예요. 이렇게 드르륵 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자료를 봤을 때 선생님 해령이 2개 있네요. 다른 해령이 2개 있네요.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해령이었는데 애가 각속도 차이로 각속도는 동일하지. 선속도 차이로 드르륵 튼 거다. 얘랑 얘는 사실은 같은 해령이다. 그러니까 화살표 길이, 즉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속도 자체도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돼서 여기는 발산형 경계, 여기는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선생님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하는데 여기는 뭐죠? 분명히 선이 있는데요. 얘는 보세요. 요 화살표 속도 똑같지. 왜냐면은 같은 해령에서 기인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둘이 어깨 동무하고 가는 거랑 똑같아. 둘이 어긋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 자, 여기가 판의 경계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수렴형 경계인가요? 둘이 꼬라박아? 이렇게? 아니죠. 발산형 경계인가요? 아니지. 둘이 벌어지지도 않잖아. 보존형 경계인가요? 둘이 어긋나? 아니지.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여긴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지점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전공적인 용어로는 여기는 fracture zone, 단열대라고 하는데 당연히 몰라도 돼요. 포인트는 뭐다? 제가 A 지점, B 지점 찍어놓고 여기 선 있으니까 얘네 둘 뭔가 다른 판 아니야? 하면 뭐라 해야 돼? 에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판의 경계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니은자로 생긴 A판, 기역자로 생긴 B판 2개만 존재할 뿐 선생님 여기는 같은 판입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뻔한 페이크죠. 여기 판 내동이 있으니까 판 4개 아니야? 이거랑 같은 질문이 뭐야? A지점, B지점 사실 다른 판 아니야? 뻔한 거 기출을 계속 나왔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또 틀리면 바보. 됐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보고 왔더니
똑같지. 아까 이 그림을 90도 이렇게 돌린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확장 속도는 동일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같은 해령에서 기인한 거니까. 그래서 확장 속도 동일해.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 지점에서 어긋나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어긋나잖아. 바라락 긁히면서 여기는 변환단층이라는 게 보일 거고 보존형 경계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됐죠. 사실은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좀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 각각의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그 폭이 동일하죠. 이 그라데이션 폭이 동일해. 요 폭이 동일하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 3점짜리 문제로 가면 이 폭도 달라질 수 있어요. 즉 같은 해령을 기준으로 실제 자료를 가져와서 좌우 확장 속도가 다른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도 달라지겠죠. 이 그래프도 예를 들면 우리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거 잘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판이 지금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의 경계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게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판은 지금 여기 몇 개 있나요? 이 기역자 판 하나, 니은자 판 두 개. 판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해저 퇴적물의 퇴적 속도 일정하다 가정한다. 이 조건을 준 이유는 뭘까요? 해저 퇴적물 두께는 뭐에만 비례한다? 연령에만 비례한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저 자료를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고서저 지형이죠. 우리나라가 강원도 태백 산맥 쫙 있어가지고 실제로 동일한 강수가 내린다고 가정하면은 퇴적물들은 어디로 더 많이 쓸려갈까요? 서쪽으로 쫙 더 많이 쓸려갑니다. 플러스 저기 서쪽의 황해에서는 막 양쯔강에서 유입되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퇴적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해랑 황해를 비교했을 때 실제 해양 퇴적물의 퇴적 속도는 황해가 빠릅니다. 황해가 더 큽니다. 더 많이 퇴적이 돼. 하지만 지금은 일정하다 가정. 그러니까 연령과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지진은 B에서 자주 발생을 하느냐? 지금 B는 여기 가운데 변환단층이잖아요. 오, 잘 생기겠지. A는 단열대라는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은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진이 생기지 않습니다. 땡. 동그라미. 오마이갓 렉 걸렸어. 동그라미. 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D에서 얇다. 결국에는 즉 연령에만 비례하는 건데, 연령은 해령으로부터 가까우면 어리고 멀면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를 읽어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해령이 아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잖아요. D 지점은 요만큼 거리, C 지점은 요만큼 거리잖아. 거리가 더 어디가 커요? 여기가 디스턴스가 훨씬 더 크다. 이 스몰 D보다. 그래서 D에서 얇은 게 정답이죠. 혹은 이렇게 보셔도 돼. 지금 여기서 막 생기고 있는 여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여기는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쭉쭉 쓰면 같은 라인 지점들 찾을 수 있지. 4번, 5번, 요 하얀색 다시 6번, 검은색 7번, 하얀색 다시 8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라인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C는 지금으로부터 네 번째 전, D는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전. 그러니까 나이가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얘는 네 번째 전이니까 얘가 더 나이가 많은 거지. 이렇게 해서 C가 더 나이가 많네? 같은 속도로 쌓이네? 그럼 C가 더 두껍겠네 라고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요 해령에서의 자극기는 뭐예요? 정자극기지. 당연한 얘기죠. 왜? 지금 막 생기고 있는 이 해령에서의 자기는 당연히 지금 자기장을 기록할 건데, 지금 자기장이라는 말은 정자극기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서로 다른 해양판이 4개 이상, 뻔하죠. 2개라 그랬습니다. 2개. 아까 기역자판, 니은자판. 판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다? 요렇코롬 생겼다. 나와라, 판의 경계가 요렇코롬 생겼었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그린 가나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용암이 냉각돼서 화성암이 생성되는 과정 중 어느 광물이 이루는 물질 A에 여기 A 있네요. 요거의 배열 방향을 나타낸 거다. 자, 얘는 잔류자기 개념이었는데 여러분이 또 가물 취스 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자성 광물의 잔류자기가 뭐냐? 마그마에 자성 광물이 있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온도가 높으면, 엄밀히 말하면 퀴리 온도라는 온도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걔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자성 광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지네 맘대로 저렇게 있어요. 제일 왼쪽 그림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식으면 외부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지원 수준에서 외부 자기장은 뭐였죠?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이 배열되는 방향, 그게 지원 수준에서는 자기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온도가 됐을 때, 식어서 화성암이 됐을 때 도르륵 그 외부 자기장대로 배열을 합니다.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서 외액의 회전 방향이 막 바뀌면 지구 자기장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했다고 해도 여기에 기록돼 있던 화성암의 자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다. 잔류해 있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오케이? 얘랑 얘를 짬뽕을 잘 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요 화성암을 갖고 있는 대륙의 이동을 분석할 수 있어요. 이 고지자기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대륙 분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얘로 킬러 문제 내서 여러분 고통 주고 죽으라 이렇게 해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 문제 잔류자기 자체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대륙의 이동을 찾아내는데는 바로 다음 문제 9번에서 할 겁니다. 8번, 9번 그대로 호흡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추천. 좋아요. 자, 지금 이거 볼게요. 얘는 지금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은 N극 이렇게, S극 이렇게 배열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장 방향. 오케이? 이게 자기장의 정의란 말이야. 근데 얘네 봤더니 지네 마음대로 있잖아요. 광물 속에 자성 광물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당히 온도가 좀 높아서, 그래서 어때요? 자기적 성질을 띈 거예요, 안 띈 거예요? 자성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성을 안 띈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외부 자기장이 그대로 있어요. 땡큐하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보세요. O와 열을 맞춰서 딱 서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드디어 자성 광물에 자성을 띠기 시작한 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외부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 미쳐가지고 정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애들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잔류자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과에서 광물은 자성을 띠지 않고요. 나에서 A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배열됐느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틀린 분들은 약간 좀 반성을 하셔야 돼. 뭔 얘기냐? 지금 이 나그림의 방향에 배열되어 있는 방향은 뭐랑 지금 같은 방향이에요? 요거랑 같은 방향. 즉 지구 자기장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려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에서 A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됐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러면은 과연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요 표현과 지구 자기장 방향과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이 표현 두 개가 동치예요? 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 없는 두 개의 관계가 없는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땡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자, 그래서 나에서 A 방향을 통해서 화성암이 생성된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약간 이게 교육과정 외긴 한데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만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복각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복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녀석이 생성된 위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경도라던가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사실 경도 같은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편각이라는 개념을 조금 가져와야 되긴 합니다. 이거는 옛날 G2 내용이기 때문에 가져오면서 지원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왜 구구절절 하냐, 복각 얘기가 나오는데 얘를 통해서 뭔가 생성된 경도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페이크를 걸면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 무시하면 돼요. 좋아요. 자, 9번. 이 문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잔류자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륙의 이동을 복귀할 건데를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나는 북반구에 위치한 분리되었던 대륙 AB. 자, 이거 대륙이고요. 요거 대륙 A. 그죠? 그래 걸렸어. 대륙 A. 그리고 요거 대륙 B 이렇게 있습니다. 대륙 B.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지자기극의 이동 과정을 무식속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네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1억 년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꽝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부딪힌 지점이 있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충돌이 일어난 경계. 얘네들이 뭔가 꽝 부딪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분들이라면 충돌이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요런 충돌만 있으면 안 돼. 요런 충돌만 있으면 안 돼요. 자, 뭔 얘기를 할 거냐? 얘네가 만약에 둘 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쳐봐요.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 느리고 빨라. 그러면 따라잡으면서 부딪혀져. 둘 다 오른쪽으로 갈 건데 얘가 느리고 얘가 빨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부딪히지.
당연히 둘이 정면 충돌하면 부딪히고. 충돌이라 함은 사실은 세 가지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1번 정면 충돌, 2번 얘가 느리고 아니지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서 아래로 움직여.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면서 위로 움직이면 충돌이 일어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중에 뭘지는 모르지만 충돌이 일어났고요. 한번 고지자기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조건에 대한 설명은 또 하지 않을게요. 이 말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냥 교육과정 내에서 진북과 자북이 원래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냥 이 문제에서 풀 때는 같다라고 생각해 라고 주는 겁니다. 볼게요. 그럼 A 지점에서 자 1억 년 후에 이거 그냥 현재라고 가정할게요. 현재 이렇다. 그럼 얘는 지금 1억 년 전이죠. 1억 년 전 여기란 말이죠. 이때 만약에 이 A 대륙에서 사는 사람이 나침반을 들었어. 그럼 이 지자기극 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지자기극은 그치 얘는 다른 말로 자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런 조건을 줬으니까 자북 이퀄 그냥 진북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때 1억 년 전에 이 A에서 나침반을 들면은 당연히 여기로 향할 거잖아요. 이렇게 나침반 여기로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 1억 년 전에 A 대륙 말고 B 대륙에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B 대륙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 나침반을 들면 당연히 이 자기장, 자기북극 지금 문제의 조건 덕분에 진북이랑 같지만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가리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기록이 남을 거예요. 재밌는 건 1억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A와 B가 충돌하면서 얘네의 어떤 위치가 바뀌었죠. A, B의 위치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잘 보세요. 잔류자기의 의미가 뭔지. 얘네가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A 화살표 각도 보세요. 요 각도. 요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죠. 왜? 잔류자기니까. 얘가 외부 자기장이 변하든 내 위치가 변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처음에 요 각도로 이렇게 고지자기극을 찍었으면 걔는 절대 안 바뀌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1억 년 전에 측정했던 이 A의 고지자기 잔류를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제 지리상 북극은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 있죠. 이 지리상 북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북이죠. 오케이? 진짜 북극. 근데 얘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결국엔 뭐예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진북은 곧 자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결국엔 자북이야.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B 시기에 측정했던 요 나침반 배열, 자기장 배열은 그대로 1억 년 전이 지나도 요 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돼요? 뚜두두두두두두두 해보면은 저 지리상 북극으로 안 가고 뚜루루루 해서 여기로 간다라는 거지. 지금 에임이 조준이 비껴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원래 지금 현재 지리상 북극, 진북 혹은 자북이 지금은 3개나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지. 얘는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벗어난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네는 원래 당연히 지자기극, 자북, 진북 저기를 찍고 있었어. 근데 애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가 볼까요? 우와. 원래 여기를 찍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에임하고 있었는데 애가 지금 여기를 에임하고 있었는데 아래로 벗겨난 거죠. 진짜기극, 자북, 진북, 지리상 북극, 진북, 자북. 사실은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동일한 지점입니다. 요 지점 원래 여기를 찍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 지점에 비해서 파란색 먼저 보는 거예요. 아래로 비껴났죠.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찍고 있던 게 아래로 벗겨난 이유는 내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얘 자체가 이렇게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간 거지. 그쵸? 그래서 A 대륙 같은 경우는 고지자기극으로부터 지리상 북극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위도로 이렇게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똑같이 찍고 있었어. 이 지점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에임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찍고 있었던 에임이 위로 올라갔다는 건 이 대륙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원래 여기를 찍고 있었던 애가 위로 올라가서 지금 여기를 찍게 된 거지. 그래서 얍 이번에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고위도에 이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있던 애는 저위도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에임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비껴났고 B에 있던 애는 원래 여기 찍고 있던 애가 에임이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둘이 쾅 부딪히면서 요 지점에 충돌 일어난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죠. 가나 과정에서 A, B는 모두 고위도로 이동. A는 저위도로, B는 고위도로. 그래서 A가 아니고요. 가에서 A, B 잔류자기 방향은 한 점으로 수렴한다. 가에서는 지금 한 점으로 수렴을 하죠. 여기로.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건 맞는데 얘를 만약에 나에서라고 물어봤으면은 땡이죠. 나에서는 A는 여기로 가고 B는 여기로 가니까 A임이 벗어났다. 나의 기억에는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나의 기억에서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잖아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니까 당연히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정답. 자, 11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11번. 자, 고지자기 복각과 절대값 위도 관계를 그리고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주는 거고 화성암 AD의 생성 시기랑 고지자기 복각이다. 시간 경과 순서는 T1부터 T4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자, 이때 얘네들은 다 땡큐하게도 정자극기예요. 자, 그러니까 2점짜리 문제겠죠. 정자극기인데 이 친구 음수네요. 이거 뭐예요? 남반구죠. 그리고 여기 또 정자극기인데 음수네요. 또 남반구죠. 근데 얘는 복각이 좀 줄었네. 얘는 상당히 고위도, 얘는 상당히 저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요 내용을 요 표를 보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됐죠. 정자극기. 그러니까 여기는 북반구가 됐고요. 여기도 플러스니까 북반구가 됐죠. 근데 복각 자체의 절대값 크기는 D 지점이 D 시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위도, 고위도. 시간은 아까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적도가 이렇게 있고 남반구 고위도부터 남반구 저위도로 와. 남반구 고위도, 남반구 저위도. 그랬다가 북반구 저위도, 북반구 고위도. 적도를 지나서 북반구 저위도, 북반구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복각은 생성된 위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했다라는 거지. 이 자료만 가지고 사실 얘가 이렇게 갔나 아니면 이렇게 갔나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갔나는 몰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을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A가 생성된 이후 D가 될 때까지 고위도 이동. 이거 동그라미 치는 분들은 반성 많이 하셔야 돼.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생성된 대로 D가 될 때까지 남반구 고위도에서 적도 찍었다가 북반구 고위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갔다가 고위도로 갔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남반구 고위도에 있다가 적도, 즉 0도라는 저위도를 찍었다가 북반구 고위도로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땡. 위도 변화량은 T1부터 T2가 T3, T4보다 크다. 둘 다 복각은 10도씩 바뀌었어요. 근데 48도에서 38도는 요 정도 라인이에요. 18에서 28은 18, 28 요 정도죠. 둘이 위도 변화량을 보시면은 Y축을 읽어야지. 요만큼 갭과 요만큼 갭입니다. 어디가 더 크죠? 요 갭이 더 크다.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T1, T2 시기가 큰 게 정답. 그리고 네 오셨나?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위도 차이는 56도냐? T2 시기의 위도랑 T3 시기의 위도는 둘이 보시면은 숫자 자체가 복각 자체가 56도 차이 나죠. 근데 그래프가 휘어 있으니까 56도보다는 차이가 좀 적지 않을까? 아닌가? 더 큰가? 어쨌든 56도는 아니겠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판이면은 뭐랑 뭐밖에 없어요? 대륙판과 해양판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두 편의 경계 부근에서 섭입하는 섭입이라는 말 베니오프대. 즉 여기는 수렴형 경계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 수 있죠. 판의 깊이가 여기가 0이야.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딱 지금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판의 경계. 그렇게 봤을 때 이 왼쪽 지점, 이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판이 될까요? 해양판이 되겠죠. 해양이 아무래도 해양판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륙이 좀 더 많은 걸로 봐서는 대륙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 요 지점은 그럼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상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방과후 열심히 따라오고 문제 열심히 푼 분들이면 알 텐데 여기는 대륙판의 해양지강인 거죠. 오케이? 자, 여기는
대륙판의 대륙지각인 거죠. 판과 지각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요 지점은 뭐냐면 해양판의 해양지각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판과 지각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각은 뭐냐? 자, 해양지각, 대륙지각. 대륙지각 대충 30km 내외, 30km보다 크고 해양지각 10km 내외. 근데 판은 100km 정도까지 합친 암석권 영역을 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깊이도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깊어지고 있어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베니오프대, 섭입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판의 밀도는 기억이 크다. 정답. 그리고 A랑 B 지점 사이에는 해구가 존재를 하느냐? 지금 A랑 B 지점 사이에 이 경계가 판의 경계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구가 존재하는 게 맞고요. 대륙판과 해용판의 수렴형 경계니까 해구가 존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는 A 지점이 가깝냐? 판의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인데 A 지점은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죠. 어디가 더 가까워요? A가 B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A 지점이 가깝다. 정답. 5번 맞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결국엔 앞에서 배웠던 게 돌고 돌아서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전부 적용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3점 아주 좋은 문제들 투성이니까 꼭 풀어보시고 안녕. 고생했어요. 뿅뿅뿅뿅뿅.